예, 안녕하십니까. PCB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심텍 이렇게 리뷰를 좀 드릴 텐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수주나 물량만큼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제가 예전에 PCB 관련해서 코리아 서킷을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이 PCB 시장에서 이 내부자의 그 소문은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지금 그 조업자들, 생산직들, 아니면 거기 사원급들이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당히 그 정보에 민감한 그런 또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소문이 좀 빨리 도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선반영이 많이 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시장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가총액이 정말 커가지고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그런 또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그런 테마인데, 그럴수록 지금 이 종목이 낙폭도 좀 과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변동수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의 그 느낌과 과거의 흐름들을 판단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제가 코리아 서킷을 처음 본 시점은 과거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냐면은 그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상당히 그 고점에 올랐던 요 시점이거든요. 요때 2012년도 13년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었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지금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PCB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설비 투자를 했고, 그 설비 투자가 단순히 지금 현재 물량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과거랑은 다르다고 좀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어, 뭐 지금 좀 약간 영업이익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PCB 관련된 산업들은 조금 더 과대 낙폭이 먼저 되고 선반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코리아 서킷가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내리면 끝도 없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대 낙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과거에 다시 급등하기 직전 12,000원 부근까지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 요 부근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저평가되었던 구간, 언제 오르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구간이고, 사실 매집을 했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범주 안에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계단식의 하락이 이미 추가적으로 완료가 돼 있고 과대 낙폭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한 요 정도 범주 안에서 하단 12,500원을 놓고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물론 이제 이게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17,000원, 17,000원, 18,000원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원이 이미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 5만 원 하회하기 이전에 이제 지지와 돌파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효과창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라운드 피겨 아래 10에서 15%니까 지금 48,950원까지 찍었던 이 상황은 그래도 적당한 바닥권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강했던 대덕전자도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48선을 일단 찍었고, 그리고 상당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고가놀이를 형성을 했던 이후에 2021년도 그 이후에 여기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버텼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 상당히 버텼습니다.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기 위한 전초 작업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요 구간도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바닥권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두려움보다는 좀 희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택이 버티고 있다가 엄청나게 수렴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거 더 느렸는데 무거워서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이 흐름이고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 돈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25,000원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려고 시작했던 것이 28,000원 전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상당히 지금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공매도인데 그 공매도가 있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택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에는 심택밖에 없죠. 코레서키도 없고, 코레서키도 없고, 해성DS 없고, 대덕전자 없고, 심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택을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신용 비율도 좀 보시면은 신용 비율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심택, 대덕, 해성DS, 코리아서킷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신용 비율이 3.4% 정도 되고요. 대덕을 보시면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은 조금 추가 하락이 있었을 때 과매도가 또 발생하고 반대 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 좀 적은 것들로 좀 들어가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요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PCB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실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낙폭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공매도가 좀 없고 그래도 지금 수급이 좀 붙는 종목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보면은 기간 매수세, 연기금 매수세, 대덕전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레서키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고 해성데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점은 없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거래가 가장 필요하고 그 대량 거래가 지금 여기 보면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0만 주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50만 주 정도 해상데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주 정도 코레서키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주 정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나와주면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점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했던 보유자분들의 손실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또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